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네, 오늘은 10월 23일 7시를 지나고 있네요. 네, 다시 알랭 바디우 수학여찬을 한번 보겠는데요. 이제 3장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장을 보게 되면, 3장이 아니라 오늘 볼 부분을 보게 되면, 이제 앞에서 수학의 실존, 수학이라는 게 실제한다. 수의 대상. 그러니까 수라는 것이 실제한다는 얘기를 했었죠. 수는 실제한다. 그랬고 이제 형식주의라고 해서 수는 형식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입장이 있다고 했는데, 바디우는 수가 실제한다라고 했습니다. 실제한다라고 하니까 이제 질문자가 여기까지를 봐야 되겠네요. 수학이 이제 형식적이지 않다, 형식적이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결국에는 현상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어떤 수적인 뭔가가 있다, 우리가 감각하는 세계 너머에 수적인 뭔가가 있다 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실제다 라고 하면서 단순히 형식적인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제 질문자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수라는 것이 실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냐, 그냥 뭐 어떤 물리적인 현상 이런 걸 통해서만 파악되는 게 아니라 그 수의 세계, 수적인 체계 이런 게 실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디우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수학이 굳이 실존할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냐면 수학은 본래 형식적인 거라서 그렇다. 존재가 이제 자리할 수 있는 그 형식을 제공하는 요소다, 틀을 제공하는 요소다, 수적인 체계가. 그렇기 때문에 실존하는 무엇이 될 필요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건 이제 뭐 저는 이제 플라톤을 봤으니까 플라톤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일단 보면은 세계는 형식에 적용을 받는 다수의 존재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형식이라고 하는 거는 영혼에 관해서도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제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혼에 관하여의 관점에 따라 본다면 영혼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뭐 개가 개일 수 있는 이유, 그리고 뭐 삼각형이 삼각형일 수 있는 이유, 그 다음에 뭐 떨어지는 물체가 어느 정도의 힘을 갖는 이유, 이런 것들이 이제 설명되는 게 다 형식이나 이런 것 때문이에요. 영혼이나 아니면 이데아 뭐 이렇게도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계가 어떤 성질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개는 개다운 성질을 보여주고 개의 형식을 지녔기 때문에, 뭐 그다음에 이제 삼각형이 삼각형의 형식을 지녔기 때문에 이제 삼각형으로서의 성질을 보인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에 적용을 받는 다수의 존재들이 있고, 수학은 이러한 존재들이 적용받는 수적 체계, 형식을 탐구하는 것이다. 존재들 안에는 수적인 어떤 질서가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형식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현상을 보니까 이런 수적인 체계가 있네, 이러면서 발견해 나가는 게 바로 수학이다 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학이라는 거는 이 세계의 관점에서 봤을 때 세계는 형식과 이 형식에 적용받는 실제 세계가 있고, 그 실제 세계를 우리 이 관찰자들은 보면서 여기서 보니까 어떤 특정한 형식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뭐 고드 관점에서 특정한 영혼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데아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탐구해 가는 게 수학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디우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 그 형식적인 요소가 작용한다는 거, 형식적인 요소와 세계라는 게 형식적인 요소와 실제 어떤 형식이 적용된 현상이 있다는 거를 또 사례를 들어줍니다. 그래서 2차 곡선이나 이진법 같은 경우는 이제 형식적인 측면이거든요. 어떤 이론적인 측면의 내용인데,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2차 곡선은 행성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이진법 같은 경우는 전자 뭐라고 했는데 아무튼 그 전자기학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거와 관련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수학이 단순하게 형식적으로 이런 걸 찾아냈지만 그래도 그것들이 실제 적용되는 사례가 있고, 그걸 통해서 봤을 때 수학은 사례를 탐구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으로만 우리가 탐구했고 그냥 기호로서 우리가 애초에 협약한 기호의 그 성질을 통해서 봤을 때 이런 특징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봤었는데 이게 실제로 적용되니까 형식적인 것과 실제 적용되는 사례가 이렇게 있구나라고 하면서 세계라는 게 어떤 그 세계의 존재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형식이 있고 그에 따른 현상이 있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플라톤의 이데아를 저는 이데아를 긍정하는 편이다 보니까 자꾸 언급을 하게 되는데 이데아라는 거를 이제 이데아 세계가 있고 실제 세계가 있고 그다음에 뭐 이거를 가리켜서 이제 이데아의 그림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것과 유사한 얘기를 지금 바디우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학은 여기에 있겠죠. 뭐 도형 삼각형의 이데아 아니면 뭐 도형의 이데아 아니면 뭐 진법의 이데아 이런 것들이 있고 이게 실제 적용되는 이 이데아에 적용이 되는 뭐 우주의 행성 궤도 이런 거나 아니면 컴퓨터 관련한 이진법 이런 것들이 이제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소수라는 것도 보게 되면 소수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거는 자기 자신하고 1 외에는 나눠지는 게 없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소수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걸 활용했을 때 이걸 활용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풀어내지 파악하기 힘든 어떤 암호를 만들 수 있구나 이렇게 나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세계의 모습이다. 우리 세계는 대체로 사람들이 이것만을 중점적으로 보긴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봐야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사실 이렇게 나아가면은 나중에도 얘기가 나오지만 신으로도 또 나아갑니다. 그래서 신을 부정할 수 없는 이유로에 나아가는 이 그 과정 속에 있어요. 이 이데아라는 게 이데아라거나 아니면 뭐 실체라던가 이런 거 했을 때 신을 긍정해도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나아갈 빌미를 마련해 줍니다. 이 과정이. 그래서 이제 뭐 이걸 통해서 이제 플라톤 같은 경우는 신긍정을 했고 이제 뭐 다양한 학자들 뭐 데카르트도 그렇고 스피노자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신긍정을 하는 그 계기가 되는 게 바로 이 실제입니다. 이 실제들의 생성에 대해서 또 논하다 보면은 어떤 신을 또 가정할 수밖에 없고 뭐 여러 가지 논리가 있긴 하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런 얘기가 좀 여러 방면에서 나온다 이렇게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여담이지만 약간 플라톤 철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을 하게 된다면은 뭐 종교적인 것도 제 생각은 그래요. 종교적으로도 좀 폭넓게 이해할 수 있다. 신에 대한 접근을 뭐 물론 그 신에 대한 그 죽음 이후 사후 세계에 대한 것까지는 뭐 어떻게 할지 모를지 몰라도 그냥 신이라는 어떤 개념적인 거를 납득할 정도는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네, 수학은 현상이 이반한데 형식적인 거라고 할 수 있나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지금 보면은 그 바디우가 수학은 형식인데 실제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형식 마치 그냥 유의로서 뭔가 수학이 나타나 가지고 이런 형식적인 체계를 이룬 것처럼 얘기가 계속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반론을 누군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뭔 반론이냐면 수학 현상에 기반해서 형식 법칙들이 수립되기도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역학이라던가 역학이랑 또 하나가 더 있는데 물리학이었나? 예, 뉴턴하고 라이프니츠 얘기하면서 나왔던 미분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해요. 그러면서 봐라 이런 것들 보면은 그냥 기호를 가지고 놀아가지고 이런 것들이 발달한 게 아니라 현상을 통해서 발달했다.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걸 자꾸 지금 뭐 형식적인 거고 형식적인 걸 긍정하면서 막 계속 실제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서 그냥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실제에 기반을 둔 형식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사실 실제가 더 많이 작용하고 있을 수도 있어 라는 거죠. 왜냐면 역학과 미분이 실제 현상을 계속 통해서 발달해 왔기 때문에 현상을 분석하고 파악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발달해 왔기 때문에 경험을 기반으로 형식이 수립된 경우라서 이거는 지금 네가 말한 경우랑 달라 라고 이제 지적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사실 이건 의미 없는 지적이죠. 의미 없는 지적이긴 한데 왜냐면은 결과적으로 그 형식적인 거를 좀
발견하기 위한 단서로서 현상을 쓴 거지, 이 형식적인 것이 현상에 뭔가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죠. 선행 구조로 보게 되면 형식이 더 그렇다는 얘기인데 좀 말이 복잡하게 나오는 것 같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뒤를 보면 좀 쉬워요. 그래서 이런 지적을 한다. 예, 형식적인 것이 사실 현상을 통해서 발달하는 건데 너무 형식적인 측면으로만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디우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감각하고 체험하는 현상은 형식적인 것에 닿는 매개물이 된다라고 해요. 매개물. 그러니까 우리가 체험하는 현상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더 나아가서 이론적인 체계 이런 것들을 파악하게 해주는 단서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현상을 통해서만 그 이데아의 세계라든가 아니면 법칙의 세계라든가 이런 것들에 닿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현상은 우리가 어떤 지적인 발달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거긴 하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또 반론에 대해서 이제 가정을 합니다. 예, 가정하면서 만약에 너희들 말처럼 실존하는 것들과 형식이 공존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특정한 형식을 지니지 않는다. 그래서 물은 물의 성질을 지니지 못하고 불은 불의 성질을 지니지 못하고 아무 성질도 지니지 못한다. 어떤 존재들도.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세상이 규칙이 없고 질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 혼돈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 근데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어떻냐? 그렇게 혼돈스럽냐? 질서가 없어 보이냐? 규칙이 없어 보이냐? 아니지 않냐? 해는 동쪽에서 뜨고 있고 매번 다른 특정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특정한 시점이 되면 배가 고프고 뭔가 질서와 체계가 있는 듯한 그 세상을 살고 있지 않느냐,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세계에 규칙이 있다. 예, 이거죠. 세계에 규칙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규칙성을 파악하고 그걸 바탕으로 학문을 세웠다. 그런 거죠. 그래서 세상에 형식적인 것이 있다. 세계와 별개로 형식적인 것이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이제 이렇게 나아가면은 절대적인 세계가 있다. 절대적으로 옳은 것들만 모여 있는 세계가 있다. 이렇게도 나아갈 수 있어요. 아무튼 그렇긴 한데, 네, 그건 뭐 나중에 기회 되면 또 나중에 얘기를 하게 될 것 같고, 아무튼 바디우는 이러면서 이제 물리학과 같은 이제 수학을 매개로 하는 학문은 수학의 이러한 형식적인 측면, 예, 형식적인 거를 표현하는 그런 성질을 통해 가지고 이 세계의 형식적인 면을 다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물리학과 수학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수학은 형식적이고 물리학은 우리가 보는 현상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어떻게 관련되느냐 했을 때, 수학이 형식적인 걸 찾고 분석하고 논할 수 있는 그 기호로서 작용을 하니까 그걸 바탕으로 물리학은 응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준 거죠. 그러면서 이제 3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학에 대한 그 규정과 이해를 하는 게 3장이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내용이 끝나고 이제 4장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4장에서는 바디우가 도대체 수학을 통해서 철학에게 뭘 하고 싶은지를 설명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네, 이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진리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아주 공감 가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진리에 대한 입장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아무튼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번만 짚어볼게요. 네. 이제 이번 그 부분에서는 수학이 단순히 형식적이지 않다라고 이전까지 했는데 수라는 게 실존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었고, 세계라는 것이 형식에 적용을 받고 있는 것들이 있는 곳인데 이 형식에 대해서 적용받고 있는 대상들을 통해서 이 형식을 유추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형식을 가지고 놀다 보니까 이상한 법칙이 있네 하면서 어떤 그 체계를 형성하고 구축하는 게 수학이다. 예. 수적 체계, 형식을 탐구하는 게 수학이다, 세상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2차 곡선과 이진법 얘기를 하면서 형식이 작용하는 사례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수학이라는 게 현상에 기반해서 나온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그 현상이 형식적인 걸 찾아가는 어떤 법칙이나 이런 걸 찾아가는 도움을 주는 요소이라서 지금 수학이 형식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반론이 되지는 못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실존하는 것들과 이제 형식이 같이 실존하는 것 안에 형식이 없다면 세상은 무질서해지고 뭔가 특정해질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
이 귀류법에 따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말대로 한다면은 형식과 실존하는 것이 분리돼 있고 실존하는 것만 있는 세상이라고 한다면은 혼돈과 무질서, 무규칙성이 있는 세계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살면서 규칙성을 파악하고 살지 않느냐. 네. 그래서 뭐 예측도 하고 이제 응용도 하고 그러고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형식과 실제 존재들이 살아가는 세계, 이 두 가지 세계로 이제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물리학은 수학이 이렇게 형식적인 거를 이제 다루고 그걸 표현하기에 좋은 그 도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활용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내용이 이제 맞춰지게 됩니다. 네, 짧은 구절이 아니라 이 좀 약간 분석 안 하면서, 책 내용 구절 분석 안 하면서 하는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를 영상을 나눠서 하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 제가 문장 분석하는 거 할 건데 오늘 바로 올릴 거니까 필요하신 분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